인쿠씨, 바로 못 뛰겠는데? 지금 이 팀에 필요한 건 인쿠씨 공격력보다 곽선옥 수비력이다. 정관장은 아시아 쿼터 교체라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팬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공격 해결사 온다. 득점 루트가 하나 늘어난다. 하지만 경기 이후 정관장 팬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 이건 단순한 연패 탈출 경기가 아닙니다. 인쿠씨가 합류하기 전 정관장이 어떤 배구를 해야 살아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세트 페퍼의 일방적인 흐름. 1세트는 페퍼저축은행이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조이가 라인샷과 스트레이트를 앞세워 정관장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조이는 1세트에서만 11득점, 공격 성공률 66%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 점유율 50% 가까이 책임졌습니다. 정관장은 리시브가 초반부터 흔들리며 블로킹 타이밍조차 잡지 못했고 자네테에게만 공이 몰리는 단조로운 공격에 갇혔습니다. 반면 페퍼는 시마무라의 중앙과 박은서의 측면 지원이 살아나며 공격 흐름이 매끄러웠고 1세트는 25대 16으로 페퍼가 가져갔습니다. 2세트 곽선옥 투입, 분위기 반전. 2세트 초반에도 정관장의 리시브 불안은 이어졌습니다. 박혜민의 흔들림이 계속되자 고이진 감독은 빠르게 결단을 내립니다. 박혜민 아웃, 곽선옥 인. 곽선옥이 투입되자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이 빠르게 안정됐고 연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범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페퍼는 득점력은 유지했지만 2세트에서만 9개의 서브 범실을 기록하며 스스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정관장은 자네테와 정호영의 득점으로 버텼고 접전 끝에 25대 23으로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3세트 리시브 안정, 공격 분산. 3세트는 사실상 승부처였습니다. 조이는 여전히 득점을 이어가며 3세트까지 누적 23득점을 기록했지만 페퍼의 공격은 점점 조이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곽선옥이 안정시킨 리시브를 바탕으로 공격 루트가 분산됐습니다. 이선우의 호위 공격, 정호영의 속공, 박은진의 블로킹이 고르게 나오며 정관장은 처음으로 팀다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세트 후반 연속 득점에 성공한 정관장은 25대 21로 3세트를 잡았습니다. 4세트는 집중력 싸움이었습니다. 자네테는 더욱 과감해졌고 이선우는 리시브 부담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정호영과 박은진의 중앙도 살아나며 정관장은 흐름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페퍼는 조이가 끝까지 분전했지만 서브 리듬이 무너지며 범실이 늘어났고 22대 22 동점 이후 결정적인 공격이 아웃되며 승기를 내줬습니다. 결국 4세트는 25대 22, 경기는 정관장의 3대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곽선옥, 이 경기의 숨은 주인공. 곽선옥의 득점은 단 3점. 하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리시브 효율 40%. 팀 내 최다 리시브 25개. 실패 단 1개. 박혜민 자리는 리시브 범위가 가장 넓고 이선우 구역까지 커버해야 하는 정관장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곽선옥은 이 자리를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공을 살려주고 흐름을 끊지 않고 공격수들이 때릴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인쿠시 vs 곽선옥. 공격력이 전부라면 왜 정관장은 늘 무너졌을까? 이제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해야 합니다. 정관장이 인쿠시를 데려왔다는 소식이 나오자 많은 팬들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이제 공격 해결사 온다. 득점 루트가 하나 늘어난다. 틀린 기대는 아닙니다. 인쿠시는 공격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인쿠시, 원더독스에서의 모습은 어땠나? 인쿠시는 원더독스 시절부터 확실한 공격력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높은 타점, 과감한 스윙, 상대 블로킹 위에서 때려내는 공격. 특히 리시브가 잘 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한 방을 꽂아 넣는 능력이 있었고 그 장면들이 팬들에게 강하게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커뮤니티에서는 인쿠시는 때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인쿠시의 명확한 약점. 인쿠시가 원더독스에서
항상 좋은 평가만 받았던 선수는 아닙니다. 공격이 잘 풀릴 때는 확실히 눈에 띄었지만 리시브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반복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강서부에 밀리는 장면, 수비 위치 선정이 늦어지는 장면, 리시브 이후 연결이 무너지는 장면, 특히 공격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리시브 부담이 함께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기복이 드러났습니다. 즉, 공격형 아웃사이드 히터의 전형적인 약점을 인쿠시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인쿠시가 공격에서 이선우보다 확실히 뛰어난 선수인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선우는 이미 리그에서 검증된 공격수입니다. 전위, 후위 모두 가능한 공격 루트. 중요한 순간에 공을 맡길 수 있는 선수. 수비 부담 속에서도 공격 효율을 유지하는 타입. 어제 경기만 봐도 이선우는 리시브 부담을 안고도 15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인쿠시가 공격에서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이선우보다 확실히 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정관장의 팀 구성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정관장은 공격 자원이 부족한 팀이 아닙니다. 자네테 확실한 1옵션. 이선우 국내 에이스. 정호영 박은진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형 미드. 정관장이 무너졌던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리시브 붕괴, 세터 토스 흔들림, 공격 단조화, 범실 증가. 즉, 정관장은 공격수가 하나 더 필요한 팀이 아니라 공격수가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팀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이름, 곽선옥. 이 지점에서 곽선옥의 가치가 선명해집니다. 곽선옥은 공격에서 팀을 먹여 살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팀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선수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곽선옥은 공격 3점에 그쳤지만 그가 살려낸 공 하나하나가 자네테와 이선우의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시브 효율 40%, 팀 내 최다 리시브. 이 수치는 정관장이 왜 살아났는지를 그대로 설명해줍니다. 인쿠시가 와도 곽선옥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쿠시가 합류하면 정관장의 선택지는 분명 넓어집니다. 하지만 인쿠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곽선옥의 자리가 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관장이 가장 불안할 때, 연패에 빠질 때, 흐름이 끊길 때 필요한 선수는 곽선옥 타입입니다. 공격력이 아니라 안정감. 정관장은 어제 그 답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 경기 직후 커뮤니티 반응도 확연히 갈렸습니다. 공격은 이미 충분하다. 정관장은 늘 리시브 때문에 무너졌다. 곽선옥 들어오니까 세터 토스가 달라졌다. 인쿠시는 옵션이고 곽선옥은 필수 같다.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인쿠시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관장에는 곽선옥이 더 필요하다. 어제 경기는 정관장이 어떤 팀이 되어야 살아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화려한 공격보다 흐름을 지켜주는 수비. 그리고 그 역할을 곽선옥이 해냈습니다. 인쿠시가 오기 전에 정관장은 이미 답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상, 배구 이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B리그의 주요 경기 결과와 선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배구 팬분들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